네, 안녕하세요. 누르끼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원피스 역대 현상금 순위 탑 21입니다. 아직 현상금이 공개되지 않은 록스, 드래곤, 조이보이 등은 제외하였으며 정확한 현상금이 공개된 인물만 선정하였습니다. 21위에는 백수의 적단의 대간판 3제의 잭이 선정되었습니다. 잭의 현상금은 정확하게 10억 베리로 사왕 최고 간부들 중 중상위권에 위치하는 현상금을 소유하였습니다. 잭은 카이도우가 가장 신뢰하는 부하 중 한 명이며 더플라밍고 탈환이라는 중책을 맡길 만큼 잭의 능력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플라밍고를 호송하는 인물은 전 해군 원수 센고쿠, 해군대장 후지토라, 대참모 츠루였기에 잭은 더플라밍고의 얼굴도 구경하지 못하고 제지당합니다. 하지만 이 장면으로 잭을 저평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오히려 저런 거물들을 보고도 덤벼드는 잭의 자신감을 고평가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잭은 모코모 공국을 괴멸 위기로 몰아간 장본인이며 네코마무시, 이노아라시와 혈투를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코모 공국에서는 잭이 승리를 거두었으나 와노쿠니 전쟁에서는 네코마무시와 이노아라시가 스로나되며 결국 잭은 패배하고 맙니다. 잭이 먹은 악마의 열매는 동물계 악마의 열매, 코끼리 열매 모델 메모드로 잭은 인수형이나 동물형으로 변신하면 엄청난 파괴력을 선보이는 인물이며 코 휘두르기 한 방만으로 건물을 반파시켜버리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수없게 자신보다 훨씬 거대한 코끼리 즈니샤를 만나게 되었고 잭은 체급 차이의 한계를 보이며 즈니샤의 코 휘두르기 한 방만에 리타이어되며 바다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잭은 어인이었기에 익사하지는 않았습니다. 20위에는 밀짚모자 일당의 3인자 상디가 선정되었습니다. 상디의 현상금은 10억 3200만 베리입니다. 상디는 와노쿠니에 들어서기 이전에는 현상금이 3억 3천만 베리였으며 이는 밀짚모자 일당에서 선장 루피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금액이었기에 상디는 은근 자신의 현상금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디는 자신의 라이벌이자 자신보다 현상금이 1000만 베리 낮았던 조로를 시도 때도 없이 놀려댔습니다. 하지만 와노쿠니 전쟁이 끝난 이후 조로가 상디의 현상금을 역전하게 되었고 상디는 매우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디는 토트랜드에서 출생의 비밀이 밝혀졌으며 와노쿠니로 들어서면서 전투력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백수의 적단 3제의 퀸과의 대결에서 결국 혈통인자를 각성하는 데 성공하였고 상디는 퀸을 꺾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다만 상디의 현상금은 10억 3200만 베리인데 퀸의 현상금은 13억 2천만 베리임을 감안하면 상대방을 꺾는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보다 현상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현상금과 전투력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디는 지금도 계속하여 성장 중이며 혈통인자를 각성한 이후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전투력을 보여주고 있기에 추후 현상금이 더 오를 것으로 추정되며 언젠가 퀸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9위에는 빅맘 해적단의 실질적인 2인자 카타쿠리가 선정되었습니다. 카타쿠리의 현상금은 10억 5700만 베리로 작중에서 가장 먼저 공개된 현상금이 10억 베리가 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카타쿠리는 인망, 실적, 실력, 리더십 무엇 하나도 부족하지 않은 인물이며 훗날 빅맘이 사망하게 된다면 빅맘 해적단을 이끌어간 인물로 추정되기에 카타쿠리에게 걸린 10억 5700만 베리는 솔직하게 말하면 조금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잭과 고작 5700만 베리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점과 퀸보다도 현상금이 더 낮은 것은 카타쿠리 입장에서는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카타쿠리가 모든 조건에서 앞서 나감에도 퀸보다 현상금이 낮은 이유는 해적단 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객관적으로 카이도우의 백수의 적단이 빅맘의 빅맘 해적단보다는 더 위험한 집단이며 정부 입장에서도 더 까다로운 해적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맘 해적단에 소속된 카타쿠리가 백수의 적단에 소속된 킹과 잭보다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카타쿠리는 사왕 최고 간부들 중 조로와 함께 거의 유일하게 폐양색 패기를 가지고 있기에 훗날 폐양색을 능숙하게 다룬다면 전투력이 더 상승할 것이며 빅맘이 와노쿠니에서 사망하고 공식적으로 카타쿠리가 빅맘 해적단의 선장이 된다면 카타쿠리의 현상금은 수직 상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18위에는 밀짚모자 일당의 조타수 징베가 선정되었습니다. 징베의 현상금은 11억 베리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징베의 현상금이 자신보다 높은 것을 확인한 쌍디는 좌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며 징베는 의외로 태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상금이 반영되는 데는 개인의 무력, 속한 세력, 위험성 등을 주로 보지만 그 인물이 걸어온 행적도 포함하여 책정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징베는 커리어가 화려한 인물이기에 가산점을 부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징베는 과거 용궁왕국에서 활동하기도 하였으며 그 이후 마리조아를 침공한 피셔 타이거의 태양해적단에 소속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징베는 오랜 기간 칠무회로 활동하였으며 잠시 힘수염 해적단에 몸을 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징베는 칠무회를 스스로 그만둔 이후에는 빅맘 해적단에 잠시 소속되었으며 현재는 빅맘 해적단을 탈퇴한 뒤 밀짚모자 일당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렇게 징베의 커리어를 살펴보면 징베는 사왕 해적단에 무려 3번이나 소속되었으며 칠무회로도 활동한 전적이 있습니다. 또한 징베는 정상결전에서 모리아를 쓰러뜨렸으며 아카이누의 맹추격을 가까스로 피해내며 자신의 강함을 입증하기도 하였기에 현상금이 11억 벨이라는 것을 납득할 수 있습니다. 17위에는 밀짚모자 일당의 2인자 조로가 선정되었습니다. 조로의 현상금은 11억 1100만 벨이입니다. 조로는 과거부터 현상금이 낮게 책정된 대표적인 캐릭터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조로의 현상금은 예상보다는 작다는 반응이 대다수인데요. 조로는 와노쿠니에서 루피를 제외하면 밀짚모자 일당에서 독보적인 활약을 하였으며 전쟁을 승리로 이끈 대표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로는 루피, 키드, 킬러와 함께 오니가시마에서 사왕 카이도우, 빅맘과 겨루었고 조로는 오뎅의 검을 이용하여 카이도우에게 치명타를 집어넣으며 카이도우의 트라우마를 자극시키며 카이도우에게 강자라고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조로는 루피가 잠시 정신을 잃었을 때 그 녀석은 우리 선장이다, 건드리지마 라고 말하며 루피를 몇 차례 지켜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빅맘과 카이도우의 합동기인 폐해를 정면으로 받아낸 이후에도 정신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밀짚모자 일당 2인자다운 활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백수해적단의 2인자 킹과 대결하여 엠마를 각성하고 폐왕색을 휘감는 데 성공하며 결국 킹을 꺾는데도 성공하였습니다. 그렇게 조로의 현상금이 11억 1100만 벨인 것은 이번에도 조로가 저평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6위에는 백수해적단의 대간판 3제의 퀸이 선정되었습니다. 퀸의 현상금은 무려 13억 2천만 벨이로 2인자가 아닌 인물들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퀸은 동물계 고대종 악마의 열매, 용용열매 모델 브라키오사우루스를 먹은 인물이며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면 제게 상위 호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퀸은 프랑키와 마찬가지로 전신을 개조한 사이보그 인간이며 피지컬이 워낙 거대한 인물이기에 힘과 맷집이 타고난 캐릭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퀸은 맷집에서 특출난 모습을 보이는 캐릭터인데요. 퀸은 루피의 공격을 받아내고도 손쉽게 버텨냈으며 빅맘의 핵꿀밤, 자이언트 스윙 콤보를 맞고도 큰 충격을 입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마르코와의 대결에서는 킹과 다르게 대결이 끝난 이후 충격을 입은 듯한 모습을 보였기에 확실히 2인자급 레벨의 인물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부 독자들은 퀸의 현상금이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말하며 카타쿠리보다 높은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퀸의 현상금이 높은 것도 맞긴 하나 카타쿠리가 저평가를 받은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15위에는 흰수염 해적단의 2인자 마르코가 선정되었습니다. 마르코의 현상금은 13억 7,400만 벨이입니다. 마르코는 사왕 최고 간부들 중 미호크를 제외하면 가장 강하다고 평가받는 인물이며 사실상 사왕 최고 간부가 아닌 미호크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해군대장과 견주어도 밀리지 않는 인물입니다. 실제로 마르코는 정상결전에서 해군대장 키자루와 호각으로 겨루었으며 아카이누의 공격을 수차례 막아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마르코는 와노쿠니 전쟁에서도 큰 활약을 펼친 인물인데요. 마르코는 와노쿠니에서 빅맘과의 맞추기에서 우위를 점하였고 빅맘은 너 정도 되는 남자가 라고 말하며 마르코를 인정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마르코는 킹과 퀸을 동시에 상대하면서도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오니가시마의 옥상에서 내려온 카이도우의 보로브레스를 막아내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그 외에도 세계정부 최고 권력과 오로성, 사왕 샹크 등이 인정한 강력한 인물이기도 하기에 마르코의 전투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현상금이 13억 7,400만 벨리로 책정된 것은 오히려 저평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마르코는 작중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인물입니다.
14위에는 백쇄적단의 2인자 킹이 선정되었습니다. 킹의 현상금은 13억 9천만 베리로 이는 사왕 최고 간부들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물론 크로커다일과 미호크가 세간에는 버기의 수하로 알려져 있으나 크로스 길드의 진정한 실세는 미호크와 크로커다일이기에 이들을 사왕 최고 간부로 분류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킹은 과거 신의 종족이라고 불렸던 루나리아족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현역 최강의 해적단으로 불렸던 백쇄적단의 핵심적인 인물이었기에 높은 현상금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계 정부에서는 루나리아족의 존재 자체를 크게 경계하고 있으며 루나리아족을 제보하는 것만으로 1억 베리를 준다고 말하였기에 킹은 루나리아족이기에 현상금이 추가로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킹은 현상금에 걸맞게 무력도 매우 강한 인물로 카타쿠리, 시류, 벤베크맨, 마르코, 조로와 함께 사왕 최고 간부들 중 최상위권 강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3위에는 해적 여제 보아 행콕이 선정되었습니다. 행콕은 오랜 기간 칠무회로 활동하였기에 현상금이 8천만 베리로 동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레벨리 회의에서 칠무회 철폐가 결정되었고 행콕의 현상금이 갱신되게 되었고 행콕의 현상금이 무려 16억 5,900만 베리로 책정되며 해적 여제다운 높은 현상금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모든 사왕 최고 간부들보다 높은 수치이기에 단순히 현상금만 놓고 본다면 행콕이 사왕 최고 간부들보다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콕은 디치에게 너무나도 쉽게 제압당했으며 실제로 레일리가 않았더라면 허무한 죽음을 맞이할 뻔하였습니다. 또한 행콕은 정상결전에서 아오키지가 루피를 죽이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달려갔으나 훨씬 뒤에서 날아온 마르코보다 반응이 늦었고 결국 마르코가 루피를 구해주며 마르코보다 약하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기에 행콕이 현상금이 높은 이유는 한 집단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카타리나 데본, 바스코 샷을 쉽게 제압한 점과 피치마저 경계하는 능력을 가진 능력자인 점을 감안하면 행콕 역시 신세계에서 이름을 떨칠 만한 강자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12위에는 크로스 길드의 창시자 크로커다일이 선정되었습니다. 크로커다일의 현상금은 19억 6,500만 베리입니다. 크로커다일은 과거 젊은 시절부터 이미 신세계에서 이름을 날렸던 해적이었으며 세계 정부에서 먼저 칠무의 제의를 할 만큼 미래가 창창했던 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크로커다일은 흰수염에게 덤빈 이후 참패하였고 그 이후에는 계획적으로 움직이게 되었으며 바로 그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알라바스타를 집어삼킨 이후 고대병기 플루톤을 손에 넣어 해적왕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루피에게 패배하여 크로커다일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고 크로커다일은 임펠다운에 수감됩니다. 그리고 이후 애석하게도 루피의 도움을 받아 임펠다운에서 탈옥하였고 칠무의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미호크를 찾아가 크로스 길드를 창설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미호크와 손을 잡은 이후 버기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고 그 과정에서 버기도 자신의 수하로 영입합니다. 하지만 버기의 수하가 버기를 리더로 묘사한 포스터를 뿌려버렸고 결국 크로스 길드의 리더는 버기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로커다일은 인망, 지략, 커리어, 악마의 열매 능력 등을 바탕으로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고 현상금이 단번에 19억 6,500만 베리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크로스 길드의 리더가 버기가 아닌 크로커다일이라고 세간에 알려졌더라면 크로커다일의 현상금이 훨씬 높았을 것이기에 크로커다일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